이야, 이 어색해 죽겠네. 안녕 구독자. 7차 시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사무실에 혼자 있고요. 이제 마늘님도 퇴근하셔가지고요. 정말 조용한 곳에서 나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대본 없이 생으로 찍어보는 게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 두고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점 하나만 보고 렌즈 점 하나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어색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히 실패하고요. 이제 그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대본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항상 너무 로봇 같은 딱딱한 모습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올해는 새로운 해답게 저한테도 새로운 도전이에요. 아예 무대본으로 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도 이런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동안 항상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올해는 더 영상에 집중 많이 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진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드리기 위해서 많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제가 작년 하반기 때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30만 Q&A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걸 이렇게 마늘님께서 다 준비를 해 주셨고요. 이렇게 써주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한 이런 선물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협찬 같은 거 없어요. 제가 다 산 거고요. 조금이나마 로봇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으로 솔직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정말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물은 손 마사지기입니다. 자, 손 마사지기를 받으실 분은 와우 뿅뿅님입니다. 와우 축하드려요. 주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주신 거는 박곰이는 본명이신가요? 박곰희는 본명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동호고요.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는 이 수많은 고객들을 다루면서 정말 본인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보를 잘 이용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들을 빠꼼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빠꼼하게 해야 되는데 채널 이름 어떻게 지으면 좋지? 빠꼼이, 나 박씨니까 빠꼼이.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필요한 걸, 좋은 걸 잘 챙기시는 그런 빠꼼한 투자자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채널 이름을 박곰희 이렇게 지었고요. 지금 와서는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상품은 또 손 마사지기. 자, 이번에도 손 마사지기를 받으실 분은 희초이님, 최희님이라고 해야겠죠. 자산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알고 싶어요. 적정 비율 가이드라인이 알고 싶어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런 적정 비율은요, 우선 황금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미 검증된 많은 포트폴리오 비율들이 있고요. 그걸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책에 좀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실례로 제가 예전에 현업에서 일할 때도 자산 배분이 유행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던 포트폴리오가 3331의 포트를 썼었거든요. 채권 3, 주식 3, 그리고 혼합형 펀드를 3 썼고, 그리고 나머지 현금 1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요. 3331이라는 건 알려지지 않은 그런 포트폴리오임에도 생각보다 결과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결과가 좋다는 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먼저 큰 시장의 조정이 왔을 때 방어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성공을 한 거고요. 작년에 투자를 시작하신 정말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직 시장 조정을 겪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대비하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에 큰 하락이 생겼을 때도 그 위기를 웃으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 자산 배분을 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잃지 않는 것에 집착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그 길은 생각보다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주식 몰빵이라는 그것만 피한다면 생각보다 투자는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뽑아볼게요. 자, 세 번째로 손 마사지기입니다. 오, 뭐 긴데요? 응? 엄청 큰데요? 미래채님 축하드립니다. 흔히들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10년, 20년도 좋은 수익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답이라고 하는데 내 나라서 그런지 매스크업이나 평생 쌓아온 기업 이미지 때문인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우량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있으면서 그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라고 해도 선뜻 삼성전자만큼 투자가 잘 안 되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영어 공부 겸 기사 좀 찾아보려고 하긴 하지만 진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국내 주식 초우량주 기업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 같아요. 자, 우리가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주식에 관한 많은 영상을 보다 보면 좀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은 안 된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2% 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글로벌 투자, 미국 우량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잘 파고 수소문해서 정보를 캐내서 여기에서 우리는 높은 수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기업을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파서 살 수 없죠. 그 크다는 애플이나 구글 하나 사려고 해도 구글, 애플 다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어로 된 정보들을 보고 이 기업들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미국 기업 살 때 정말 초우량한 기업들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자체가 미국 기업의 투자 스타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는 건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예전에 한국 기업들을 많이 파고 발굴하면서 주식 매매를 많이 했었던 타입이어서 그런지 개별 주식 투자는 한국 기업에 정말 많은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시장 자체가 이미 저평가 막 되어 있죠. 사실 코스피가 3,000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많이 없죠. 다른 나라 기업들이 훨씬 비싼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미래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게 느끼시는 대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국 기업들은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손에 잡히는 내 주변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좀 자연스러워졌나요? 자, 보미님, ISA, IRP, 개인연금, 직장인과 비직장인으로 나눠서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노후 플랜 포트 한번 짜주세요. 우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투자가 사실 근원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설해야 되는 계좌나 추구해야 하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개인연금도 직장인한테 유리하지만 비직장인한테도 좋은 점이 있고, ISA도 직장인이 하면 좋지만 비직장인한테도 동일한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순위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비과세를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비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에 국민연금부터 이거 임의가입자 해서 챙기고 지역가입자 해가지고 챙기고요. 거기 위에 이제 개인연금 저축 하나 만들고 그 위에 ISA 같은 걸로 쌓아가거나, 이렇게 우선순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이것도 투자관리법에 대한 전략으로 해가지고요,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대망의 무거워요. 자, 어깨 마사지기. 이영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금융 똥멍청이임을 일깨워 주셔서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신 분 존리 대표님, 빠져나오기 위한 실무적인 기초 지식을 떠먹여 가르쳐 주시는 분 박곰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 해도 모자르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쌤. 구독자 30만 축하드려요. 이영님, 제 너무 감사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분께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락드릴게요. 새해는 근육 뭉치지 않으시고요, 하신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 어깨 마사지기를 받으실 분을 뽑아보겠습니다. 되게 작아요. 박상미님 축하드립니다. 고미님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
요거는요. 제 포트폴리오 별거 있지는 않아요. 투자는 많은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 배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금에서 뭐 TDF를 사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개별 주식을 장기적으로 쭉 저평가된 걸 찾아가지고 쭉 분할 매수하는 투자 전략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계좌를 여러 개를 열어놓고 정말 저마다 다른 전략대로 투자를 계속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제가 책에 그대로 다 열어놨어요. 이 자산 배분이라는 길이요, 시간이 벌어다 주는 게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고 잘 견뎌내는다의 문제지, 이렇게 짜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보통 시장은 성장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정말 저 책에 거의 다 들어있고요. 책과 제가 실제로 하는 것 중에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저기에는 제가 자산군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ETF로 짠 포트폴리오만 들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은 동일한 비중 내에서 ETF도 담지만 개별 주식이나 개별 채권을 되게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기서는 금도 ETF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 현물로 하고, 저기서는 채권을 ETF로 사지만 실제로는 채권 낱개를 많이 사서 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만 차이가 있지 완전 비율 자체는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그걸 말씀드리는 순간 거의 그건 뭐 주식 리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6분을 뽑아봤는데요. 이거 너무 아쉬우니까 너무 짧고 아쉬운데 보너스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다 제가 산 책들이고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 걸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 이 책을 받으실 분도 뭐 보너스도 뽑아볼게요. 진짜 크다. 김혜수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 책 보내드릴게요. 이제까지 금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자에 대한 기대감 없이 저금만 하며 살아온 50에 가까운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퇴직연금도 없고 국민연금으로 노후의 혜택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 최근 들어 박고민 영상을 도움받아 늦었지만 IRP, 연금저축펀드, ISA 계좌를 개설하고 ETF, TDF, 펀드도 사보며 어떻게 하는 건지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뿌듯해요. 정말 이런 거 볼 때 정말 뿌듯해요.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하지만 초보자로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에 입문한 느낌인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외 ETF를 사려 하니 제한이 많고 외환 잔고가 없다고 뜨는데 그건 또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해외 ETF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제가 해외 ETF 구매 절차, 매수 절차 같은 걸 따라하기 영상으로 아직 제대로 안 만든 것 같아요. 그거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사는 절차는 해외 주식 사는 것과 99%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증권사를 골라서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매하겠다는 약정이라는 걸 맺어줘야 돼요. 외화 거래 약정, 그리고 해외 주식 거래 약정, 이런 걸 맺어주고요. 자, 거기에 원화를 입금을 하고 원화를 입금한 걸 달러로 한번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 달러로 미국 시장에 있는 ETF를 예약 매수를 하든 새벽 시간에 접속해가지고 매수를 하면 되는, 자, 이 순서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헷갈리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순 구독자님 늦지 않게 준비해서 올해는 꼭 해외 ETF 많이 사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책을 받으실 분은 박미화님, 고민 덕분에 첫 투자에 눈을 뜨게 되고 장기 투자의 결실을 보고 싶어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늘 초보자들을 위해 설명도 잘해주시고 목소리도 너무 멋있으세요. 좀 이런 거 부끄럽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장기 투자를 할 경우 경기가 크게 타격을 입을 때 IF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갖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놔둬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을 뺐다가 나중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자, 이건 사실 주식 투자를 하고 나면 정말 많이 부딪히게 되는 딜레마죠.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 큰 위기가 오게 되면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대응할 수도 없는데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벌어왔던 것에 정말 많은 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현업에서 일할 때를 떠올려보면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버냉키 쇼크, 그리고 사드 터질 때 트럼프 당선, 크고 작은 이런 시장 조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마다 정말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아놓던 수익들이 확 날아가는, 그게 너무 큰 정신적 멘붕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던 생각이 나요. 한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투자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장 좋을 때 살짝 들어갔다 그냥 나오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럼 반대로 항상 투자를 하고 있다가 장이 막 좋다 싶을 때 빠져나와서 폭락 때 다시 들어가자.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이 두 개가 아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끝없는 홀딩이죠. 좋은 기업을 샀다는 전제하에 정말 끝없는 홀딩이 모든 그 풍파를 다 겪고 최정점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다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힘들다면 이렇게 둘 중에 방법 중에서는요, 시장이 계속 고점으로 치닫고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 때, 그때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결국 오르는 것에 더 매달려서 더 벌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잃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 있는, 잃는 거를 두려워하는 투자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스탠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 추월 자산, 이 책을 받으실 분은 좀 깊이 봐볼게요. 성이름님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했나요?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 증권사 들어가기 전에 주식 개보 안 해봤어요. 주식 계좌도 전혀 없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요, 초반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한꺼번에 단기간적으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익혀야만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신용주문, 미수주문 이런 거, 담보비율 이런 것도 모르고 주문 내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겪었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들어갔던 증권사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육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시켜줬어요. 입사하고 나서 1년에 걸쳐서 정말 혹독한 교육을 시켜줘서 그때 졸지 않고 고3이 됐다는 기분으로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하고 다 받아들였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 배웠던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요, 회사에서 시켜주지 않으면 밖에서는 아예 구할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가 있었던 때도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찾아보면 흩어져 있긴 하지만 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독학으로 투자를 시작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대인 거죠.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잘 추려내서 잘 익힌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필요한 이 지식적인 거랑 이 마인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풍부해요. 지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주식으로 성공하신 그런 분들을 예전에는 진짜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막 노하우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 중에 정말 진짜 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영상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이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 들고요. 그런 채널들 중에 좋은 채널을 골라내는 방법은요,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제도권 출신인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많이 보다 보면 중복되는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보고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 진리를 향해 가는 전반적인 길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성투에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거는 가장 통 크게요. 자, 가장 두꺼운 책. 유명하죠. 월가의 영웅, 자, 이 책을 받으실 분을 보겠습니다. 기환님 축하드립니다. 기환님, 가장 두꺼운 책 받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미님. 구미님 덕분에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구독자입니다. 요즘 미국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를 모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올려주신 달러 예금 방법, 달러 발행원 등 아직 유효할까요?
질문을 취합한 그 후로 제가 달러 영상을 리뉴얼 해놨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의 금리 정보로 달러 투자를 올려놨으니까요. 원하시는 걸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썸네일의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한편으로 달러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구상에 달러가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하락하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예전만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우려가 나온 지 한참 되긴 했지만 달러는 그래도 달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들긴 하지만 안전자산이 아닌 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기 전까지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과 달러의 가치들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달러를 장기적으로 사모으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총 10분을 뽑아봤습니다. 아직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도 여러분들의 성투가 정말 끝없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른 데 욕심내지 않고 채널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